지금은 100세 시대입니다. 지금이 가장 젊을 때입니다. 지금부터 건강관리하세요. 시니어 건강 채널이 함께합니다. 요즘 이런 일 자주 있으셨을 겁니다. 손에 약을 들고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아무리 떠올려도 확실한 답이 안 나오는 순간 방에 들어왔다가 내가 왜 왔는지 기억이 안 나서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던 순간 누구랑 통화하다가 말하려던 단어가 갑자기 사라져 입만 번긋거린 적도 있으셨을 겁니다. 이런 순간이 하루에 한두 번씩 들어가면 마음 한쪽이 괜히 불안해집니다. 말은 안 해도 혹시 이게 시작 아닌가? 혼자서 걱정을 키우게 되죠. 대부분은 이렇게 스스로를 달랩니다. 나이 들면 원래 그렇지. 누구나 깜빡할 수 있어. 하지만 제가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며 깨달은 건 이 말이 상황을 더 키우는 첫걸음이라는 사실입니다. 평소 기억력이 또렷하던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시장에 가면 살 것만 딱 사오고 집안일도 척척 해내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 시장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길이 갑자기 낯설어졌다고 했습니다. 집이 바로 앞인데도 어디로 걸어가야 할지 머릿속에서 길이 잡히지 않아 걸음을 멈추고 한참을 서 있었다고 하셨어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며칠 전부터 자꾸 깜빡했는데 다들 그렇다길래 그냥 넘겼다고.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이 정도는 누구나 그렇다. 이 말이 뇌가 보낸 작은 신호를 그냥 덮어버리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잠시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중 깜빡한 순간이 언제였나요? 물건을 찾다가 한참 서 있었던 순간인가요? 말하려던 단어가 입에서 사라진 순간인가요? 아니면 약을 먹었는지 헷갈렸던 순간인가요? 이 질문 하나만 떠올려도 뇌가 보내는 첫 신호를 금세 알 수 있습니다. 기억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머리가 먼저 지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제가 들은 말 중 가장 많았던 표현은 이거였습니다. 기억이 없는 게 아니에요. 손으로 잡히질 않습니다. 머릿속에 흐릿하게 있는데 순서를 못 찾겠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지금이 바로 잡아줘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한 문장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부터 드릴 내용은 한번 듣고 지나가면 금방 잊힐 수 있습니다. 아침 준비하실 때, 산책하실 때, 저녁에 누우셨을 때, 라디오처럼 편하게 여러 번 틀어보시면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몸에 배게 됩니다. 자, 이제 뇌를 지키는 첫 번째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 입술만 움직이는 30초 루틴입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입술을 오므렸다가 벌리는 작은 동작만으로 뇌의 언어 회로가 깨어납니다. 입술 주변에 있는 미세 근육은 뇌의 언어 중추와 바로 연결돼 있어 입술을 움직이면 뇌는 내가 지금 말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착각합니다. 이 착각에 실제로 뇌를 깨우는 힘이 있습니다. 실제로 말이 막히는 어르신들에게 입술을 10번만 움직여 보시라고 하면 막혔던 단어가 다시 떠오르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입술을 우처럼 오므리고 아처럼 부드럽게 벌리기. 이 동작을 10번. 딱 30초면 충분합니다. 해보시면 입 주변이 따뜻해지면서 머리가 다시 말할 준비를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 작은 움직임 하나가 기억이 흐트러지는 걸 막아주는 첫걸음이 됩니다. 여기서 잠깐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요즘 말을 하다가 단어가 막히는 일이 예전보다 조금 더 늘었다고 느끼시나요? 이 질문에 머뭇거리게 되면 입술 30초 루틴이 꼭 필요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 습관은 손등 두드리기입니다. 대부분 손가락 운동을 하라고 들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손가락보다 손등을 두드릴 때 뇌로 가는 자극이 더 강하게 전달됩니다. 손등은 피부가 얇고 감각신경이 넓게 퍼져 있어서 톡톡 두드리기만 해도 뇌가 빠르게 반응합니다. 해보면 금방 느껴집니다. 손등이 따뜻해지고 머리가 갑자기 또렷해지는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오른손등 30번, 왼손등 30번. 딱 1분이면 됩니다. 꾸준히 하신 어르신들은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멍하던 머리가 좀 깨는 것 같다. 단어가 조금 더 빨리 떠오르는 것 같다. 이 작은 1분이 뇌의 스위치를 다시 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습관은 앉았다 일어나기 전에 3초 멈춤입니다.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겪는 문제 중 하나가 갑자기 일어설 때 머리가 멍해지는 현상입니다.
이때 뇌로 가는 혈류가 순간적으로 떨어지면서 기억이 흐트러지는 속도도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일어나기 직전 3초만 멈춰주면 뇌로 가는 혈류가 안정돼 기억이 훨씬 또렷해집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의자에 앉아 있다가 일어나기 바로 직전 발바닥을 바닥에 붙이고 숨을 한번 들이마시고 3초 멈춘 뒤 그 다음 천천히 일어서기. 이 간단한 3초가 어지러움을 줄이고 머리가 맑아지는 걸 도와줍니다. 제가 많은 분들과 해본 결과 이 습관을 들인 분들은 일어날 때 멍해지는 느낌이 없어졌다. 기억이 끊기는 일이 줄었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셨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3가지는 생활 속에서 바로 할 수 있고 효과가 빨리 느껴지는 방법들입니다. 입술 30초, 손등 1분, 일어나기 전 3초. 이 3가지를 꾸준히 하면 생각이 흐트러지는 속도가 충분히 늦춰지고 머리가 훨씬 단단하게 유지됩니다. 음식으로 뇌를 깨우는 의외의 3가지 방법. 아침 드실 때 이런 생각 한 번쯤 하셨을 겁니다. 내가 먹는 게 정말 뇌에 도움이 되나? 어떤 음식을 먹어야 기억이 덜 흐트러질까? 이런 고민이 머릿속에 떠오르지만 막상 실천하려고 하면 뭐가 맞는 건지 잘 모르겠다는 말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을 만나며 제가 확실히 느낀 게 있습니다. 음식을 조금만 바꿔도 머리가 또렷해지는 체감이 생각보다 빠르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드릴 3가지 방법은 전혀 어려운 것도 아니고 집에 이미 있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먼저 한 가지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게요. 78세 어르신 한 분은 아침을 먹고 나면 머리가 더 멍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집중이 안 되고 물건 찾는데 시간이 2~3배 걸렸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침 식사에서 단 한 가지만 바꿨더니 일주일도 안 돼서 머리가 안 뿌옇다는 말을 하셨어요. 그 작은 변화가 뭘까요? 아침 반찬 순서를 바꾼 겁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으로 여러분께 의외의 식사 비밀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고 오늘부터 바로 실천 가능한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밥보다 먼저 먹어야 하는 반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많은 어르신들이 의아해하십니다. 평생 밥부터 뜨고 그 다음 반찬을 먹는 게 익숙하니까요. 그런데 밥부터 먹으면 당이 급하게 올라가면서 식사 후 머리가 무거워지는 어르신들이 많았습니다. 반대로 팥보다 먼저 나물 한 숟가락을 드시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고 뇌가 훨씬 안정된다는 점을 여러분의 경험에서 확인했습니다. 순서는 어렵지 않습니다. 아침 식탁에서 나물 한 숟가락 또는 생야채 한 젓가락 이렇게 입을 먼저 열어주면 됩니다. 이걸 하면 어떤 변화가 오냐고요. 식사하고 나서 머리가 둔한 느낌이 줄어듭니다. 집안일 하면서 아까 뭐 하려고 했더라. 이렇게 멈추는 일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여기서 하나 질문 드려볼까요? 여러분은 아침 식사 후 머리가 더 무겁습니까? 아니면 가벼워집니까? 이 질문에 답하는 순간 여러분 몸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스스로 가장 잘 아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뇌가 특히 좋아하는 온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처음엔 다들 웃습니다. 음식 온도가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요. 그런데 정말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찬 음식을 먹으면 몸이 갑자기 깜짝 놀라듯 반응해서 혈관이 수축합니다. 이때 뇌로 가는 혈류도 잠깐 떨어집니다. 아침에 찬물 한 컵, 차가운 김치 이런 걸 먼저 드시면 그날 하루 종일 머리가 멍하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반대로 조금 따뜻한 것을 먼저 드시면 머리가 천천히 깨어나고 기억이 또렷해지는 느낌이 옵니다. 특히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속이 따뜻하면 말도 잘 나오고 생각도 정리가 된다. 그래서 제가 권하는 방법은 아침에 식사를 시작하기 전 따뜻한 물 한 모금입니다. 많이 마실 필요 없습니다. 입안이 살짝 데워질 만큼이면 충분합니다. 이걸 하면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말이 더 부드럽게 나오고 생각이 어수선한 느낌이 줄어듭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직접 느꼈던 변화입니다. 세 번째는 음식 그 자체가 아니라 먹는 속도를 바꾸는 방법입니다. 먹는 속도는 뇌가 정보를 처리하는 속도와 연결됩니다. 평소보다 조금만 빠르게 드셔도 뇌는 따라가느라 지칩니다.
특히 기억이 흐트러지는 시기에는 이 차이가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에게 하루 한 끼만이라도 첫 새 입을 천천히 드시라고 했습니다. 이 새 입을 천천히 씹어 드시면 뇌가 편안해지고 식사 후 머리가 맑아진 느낌을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전체 식사를 천천히 하라는 게 아니라 첫 새 입만 천천히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 속도 조절만 해도 뇌가 받는 자극이 크게 달라집니다. 하나 더 질문 드려볼까요? 요즘 식사 후 졸리고 멍한 시간이 늘어난 건 아닌가요? 이 질문에 맞아 하는 분들은 속도 조절이 꼭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를 다시 정리하면 나물이나 생야채를 먼저 먹기, 따뜻한 한 모금으로 속 깨우기, 첫 새 입만 천천히 먹기. 이 세 가지는 뇌가 가장 좋아하는 식사 순서, 식사 온도, 식사 속도입니다. 이건 특별한 건강식이 아니라 식사 순서와 속도만 조절하는 방식이라 어르신들이 부담 없이 따라 하셨고 효과도 빨리 느끼셨습니다. 밥보다 나물 한 숟가락 먼저, 따뜻한 물 한 모금, 첫 새 입 천천히. 이 세 가지가 흐트러지기 쉬운 기억을 단단하게 붙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뇌와 몸을 동시에 깨우는 움직임 기반의 방법들이 이어질 것입니다. 생활 자체가 뇌 운동이 되도록 다음 단계에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걷기만 바꿔도 뇌가 달라지는 세 가지 비밀. 아침에 외출하려고 신발 신고 현관에 서면 몸은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는데 머리가 아직 덜 깨어있는 느낌 한 번쯤 있으셨을 겁니다. 걸음은 나가는데 생각이 따라오지 않아서 멍한 상태로 몇 분을 걸었던 적도 있을 겁니다. 이때 많은 어르신들이 오늘은 몸이 좀 무겁네 이렇게 넘기지만 제가 수많은 분들을 만나며 느낀 건 걷는 방식 하나만 달라도 뇌가 깨어나는 속도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루에 몇 걸음 더 걷는 것보다 어떻게 걷느냐가 더 중요했습니다. 먼저 한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걸음도 빠르고 평소에 산책을 정말 열심히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억이 자꾸 흐트러진다고 하셔서 걷는 모습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폭폭이 너무 작고 고개는 아래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걷는 법을 한 가지만 바꿔보라고 했습니다. 딱 일주일 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걸어도 머리가 덜 멍하고 대화도 막힘이 덜하다. 생각 정리하는 속도가 빨라졌다. 바로 그 작은 변화가 뇌를 확 깨우는 첫 신호였습니다. 이제 뇌를 살리는 걷기 비밀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오늘 산책 나가실 때 바로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발을 먼저 보지 않는 걷기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걷기 시작하면 본능적으로 발을 내려다봅니다. 넘어질까봐 걱정되니까요. 그런데 발을 계속 내려다보면 뇌는 주변 정보를 거의 받지 못합니다. 이때 뇌 기능이 느슨해지고 머리가 멍해지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반대로 시선만 앞쪽 3m로 올려도 뇌는 주변 상황을 빠르게 읽기 시작하면서 눈과 귀 균형 감각이 동시에 켜집니다. 이때 뇌 혈류가 확 올라갑니다. 이걸 실천한 어르신들은 첫날부터 이런 변화를 말했습니다. 걸을 때 머리가 붕 뜨는 느낌이 사라진다. 생각이 흐리지 않고 또렷하다. 여기서 잠깐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은 산책할 때 시선이 어디에 가 있나요? 발바닥인가요? 아니면 앞쪽인가요? 이 질문 하나로 뇌가 얼마나 깨어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걸음 한 번에 팔을 크게 흔드는 습관입니다. 팔을 흔드는 건 그냥 몸을 흔드는 게 아니라 뇌의 균형 회로를 켜는 동작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걸음은 나가는데 팔은 거의 움직이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몸은 걷고 있는데 뇌는 운동 중이라고 느끼지 않습니다. 반대로 팔을 조금만 크게 흔들면 뇌가 즉시 신호를 받습니다. 지금 몸이 움직이고 있다. 균형을 잡아야 한다. 이 신호가 들어오면 뇌 활동이 바로 증가합니다. 실제로 어르신들에게 팔만 조금 더 흔들어 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불과 3분 안에 머리가 깬다. 생각이 정리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하셨습니다. 팔을 흔들면 단순히 어깨 운동이 아니라 뇌로 가는 자극이 2배 이상 늘어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폭폭을 아주 조금만 넓히는 걷기입니다. 폭폭을 넓히면 힘들 것 같지만 실제로는 너무 미세하게 넓히는 게 핵심입니다.
포폭을 3cm만 넓히면 허리, 골반, 다리가 동시에 움직이고 뇌가 균형을 잡기 위해 신호를 빠르게 주고받습니다. 이때 뇌 전체가 깨어나는 속도가 확 올라갑니다. 반대로 포폭이 너무 좁으면 다리는 움직여도 뇌는 거의 쉬고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포폭을 조금 넓히는 것만으로 이런 변화를 느꼈습니다. 머리가 뿌옇던 게 걷다 보면 사라진다. 대화 중 막히던 말이 자연스럽게 나온다. 이건 걷기가 단순히 다리 운동이 아니라 뇌의 길을 다시 깔아주는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중간에 작은 퀴즈 하나 드려볼까요? 뇌가 가장 활발하게 깨어나는 순간은 천천히 걸을 때일까요? 조금 리듬 있게 걸을 때일까요? 정답은 리듬 있는 걸음입니다. 리듬이 들어가면 뇌는 지금 움직임을 조절해야 한다. 이렇게 판단해 신경 연결을 빠르게 켭니다. 그래서 시선 올리고 팔 자연스럽게 흔들고 포폭을 조금 넓히면 그 순간부터 뇌는 아주 활발하게 깨어납니다. 오늘 이야기한 세 가지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시선을 앞쪽으로, 팔은 자연스럽게 크게, 포폭은 아주 조금 넓게. 이 세 가지는 어르신들이 가장 쉽게 따라할 수 있으면서 가장 빨리 체감되는 걷기 습관입니다. 이렇게 걷기만 바꿔도 기억이 흐려지는 속도를 충분히 늦출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걷는 법을 조금만 바꾼 뒤 생각이 훨씬 맑아지고 말이 부드럽게 나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몸은 매일 걷습니다. 단 몇 분만 걸어도 뇌가 맑아지고 기억이 붙잡히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걸음 하나에도 뇌가 깨어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각을 깨우면 뇌가 살아나는 세 가지 비밀. 요즘 이런 경험 있으셨을 겁니다. 냄새가 조금씩 무뎌지는 느낌. 예전에 금방 맡았던 음식 냄새가 요즘은 한참 지나서야 느껴지거나 남들은 금세 가스 냄새를 맡는데 본인만 아무 냄새도 안 나는 순간. 또 이런 적도 있으셨을 겁니다. 집에서 작은 물건을 만졌는데 왜 이렇게 손끝이 둔한지, 촉감이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던 순간. 이런 변화가 오면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손끝이 둔해졌나? 코가 좀 막히나? 나이 들면 그냥 이런 거지. 하지만 저는 이 말이 가장 위험한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확실히 깨달은 게 있습니다. 감각이 무뎌지는 건 코나 손의 문제가 아니라 뇌가 조금씩 깨어나는 속도가 예전 같지 않다는 신호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각을 깨우는 습관을 하나 넣으면 기억이 훨씬 또렷해지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먼저 한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늘 정돈된 성격이시고 손재주도 좋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단추가 잘 안 잠긴다고 했습니다. 손끝이 자꾸 헛도는 바람에 몇 번을 다시 끼워야 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감각을 깨우는 아주 간단한 루틴을 한 가지만 해보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일주일 만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단추가 한 번에 걸립니다. 손끝이 살아있는 느낌입니다. 이 변화를 보면서 감각과 뇌는 바로 연결돼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제 감각을 깨워 뇌를 지키는 의외의 방법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침 10초 냄새 깨우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냄새를 한번 맡아보는 겁니다. 향수도 아니고 특별한 물건도 필요 없습니다. 딱 세 가지면 됩니다. 비누 냄새, 커피 냄새, 김치 냄새. 집에 있는 그 어떤 냄새도 괜찮습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후각은 뇌와 가장 가까운 감각이기 때문입니다. 후각은 생각보다 훨씬 민감해서 냄새만 맡아도 뇌가 금방 켜집니다. 특히 후각이 무뎌지면 기억이 흐트러지는 속도도 빨라집니다. 그래서 아침에 냄새 한번 맡아주는 것이 뇌를 깨우는 첫 걸음이 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침에 화장실 가기 전에 손으로 옷깃이나 손수건 냄새를 한번 맡아보세요. 단 10초면 충분합니다. 해보면 코 안쪽이 깨끗해지는 느낌, 머리 위쪽이 시원하게 트이는 느낌, 이 두 가지를 바로 느끼실 겁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요즘 어떤 냄새가 가장 먼저 느껴지나요? 이 질문에 답하기 어렵다면 아침 10초 냄새 깨우기를 꼭 해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손바닥 앞점 누르기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손가락 끝만 주물럭거리지만
정작 뇌가 강하게 반응하는 부분은 손끝이 아니라 손바닥 중앙입니다. 손바닥 중앙을 눌러보면 다른 부위보다 유난히 아픈 지점이 있습니다. 이곳을 20초만 눌러도 뇌로 가는 자극이 확 늘어납니다. 이 동작을 해보신 분들은 이런 표현을 많이 하셨습니다. 손바닥 누르니까 머리가 안 뿌였네요. 눈이 떠지는 느낌이 듭니다. 손바닥은 촉각 신호가 뇌까지 바로 가는 길목입니다. 그래서 작은 압력만으로도 뇌가 깨어나는 힘이 있습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손바닥 중앙을 반대 엄지로 5초씩 누르고 힘을 살짝 풀어주기. 이걸 4번 반복하면 끝입니다. 어려운 운동보다 이게 더 쉽고 더 즉각적인 변화를 줍니다. 세 번째는 혀를 움직여 뇌를 깨우는 30초 루틴입니다. 혀 움직임이 왜 중요할까요? 혀는 말할 때 쓰는 근육이라 혀가 움직이면 뇌의 언어 회로가 동시에 켜집니다. 특히 치매 초기에는 말이 막히거나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혀 운동이 큰 도움이 됩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혀끝을 위쪽 잇몸에 대고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그 다음 반대 방향으로 한 바퀴, 딱 이것만 하면 됩니다. 이걸 해보면 입안이 따뜻해지고 머리가 말할 준비를 하는 느낌이 들 겁니다. 말이 부드럽게 나오고 생각이 빨리 정리되는 분들도 많습니다. 중간에 작은 퀴즈 하나 드릴까요? 뇌가 언어를 정리할 때 가장 먼저 움직이는 건 무엇일까요? 정답은 혀입니다. 혀가 잠자면 말이 막히고 생각까지 느려집니다. 반대로 30초만 움직여도 언어 회로가 금방 깨어납니다. 오늘 알려드린 3가지를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침 10초 냄새 깨우기, 손바닥 중앙 20초 눌러주기, 혀로 잇몸 따라 원 그리기. 이 3가지는 감각을 깨우면서 뇌를 동시에 켜주는 방법들입니다. 감각이 깨어나면 기억도 함께 깨어납니다. 감각이 살아있어야 뇌도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아무리 단순해 보여도 이 3가지를 꾸준히 하신 어르신들은 생각이 훨씬 맑아지고 말도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생활 속 아주 작은 감각 깨우기만으로 뇌는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대화 습관 하나만 바꿔도 기억이 달라지는 3가지를 배워봅시다. 요즘 이런 경험 있으신 분 많을 겁니다. 누가 질문을 하면 대답이 바로 안 떠오르는 순간 입에서는 말이 나오려고 하는데 단어가 머리 어디선가 막혀서 한참 후에야 겨우 나오는 순간. 또 이런 적도 있으셨겠죠. 대화하다가 갑자기 머릿속이 텅 빈 것 같은 느낌. 방금까지 하려던 얘기가 있었는데 입만 움직이고 내용이 생각 안 나는 순간. 이런 변화가 오면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말을 덜 해서 그래. 예전보다 사람을 덜 만나서 그래. 나이가 들어서 그래. 하지만 제가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며 느낀 건 대화 횟수보다 대화하는 방식이 훨씬 중요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말을 많이 해도 뇌가 덜 쓰이는 방식이면 기억은 그대로 희미해집니다. 반대로 말 몇 마디만 바꿔도 뇌는 즉시 깨어납니다. 먼저 한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평소엔 말도 잘하고 대화도 즐겨 하셨던 분인데 갑자기 단어가 자꾸 막힌다고 했습니다. 특히 누가 어제 뭐 드셨어요? 이렇게 물으면 아는데 생각이 안 나서 대답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방식을 딱 한 가지만 바꿔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일주일 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신기하게 말이 안 막혀요. 입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머리가 먼저 움직입니다. 이 변화를 보면서 말하기 방식이 뇌를 얼마나 빠르게 깨우는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3가지는 말을 더 많이 하라는 게 아닙니다. 뇌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말해보자. 이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대답을 천천히 시작하는 2초 멈춤입니다. 대부분 질문을 들으면 부담감 때문에 바로 대답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뇌가 준비할 시간을 못 갖고 기억이 더 자주 막힙니다. 반대로 질문을 들었을 때 2초만 잠깐 멈추면 뇌는 대답할 준비를 차분히 시작합니다. 이때 기억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이 습관을 해보신 어르신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이 덜 막힌다. 단어가 금방 떠오른다. 대화가 편해졌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누가 질문을 하면 숨을 한번 들이마시고 속으로 하나 둘
이렇게 세고 대답을 시작하는 겁니다. 2초가 기억을 다시 꺼내는 시간입니다. 여기서 잠깐 공감 질문 드려볼까요? 요즘 대화할 때 대답을 서둘러야 할 것 같은 압박감이 있으신가요? 이 질문에 그렇다라고 느껴지면 2초 멈춤이 꼭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짧은 문장으로 말하는 습관입니다. 어르신들이 말이 막힐 때 가장 흔한 상황이 긴 문장을 말하려다가 중간에 단어가 끊기는 겁니다. 말을 길게 하면 뇌는 생각을 오래 붙잡아야 합니다. 이게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한 문장을 짧게 끊어 말하면 뇌가 훨씬 편하게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아침에 아들이 와서 밥 먹고 갔는데 그때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시장도 같이 갔어요. 이렇게 길게 말하는 대신 아들이 왔어요. 밥 먹고 갔어요. 시장도 잠깐 갔어요. 이렇게 공을 하나씩 던지듯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기억이 끊기지 않고 말이 매끄럽게 이어집니다. 세 번째는 반복 말하기입니다. 사람들은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 상대가 싫어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뇌가 가장 좋아하는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반복은 기억을 붙잡아주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내가 김치를 사러 갔다. 이 말을 한 번보다 두 번 말하면 기억이 훨씬 오랫동안 남습니다. 반복은 뇌가 정보를 다시 확인하면서 기억의 길을 단단히 붙잡아줍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 자신이 했던 말을 한 번 더 말해보거나 같은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반복하면 뇌는 훨씬 안정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 습관을 들인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어가 예전보다 쉽게 떠오른다. 대화가 편해졌다. 생각이 덜 흩어진다. 오늘 알려드린 세 가지를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대답하기 전 2초 멈춤. 짧은 문장으로 말하기. 하루에 한 번 반복 말하기. 이 세 가지는 대화 속에서 뇌를 가장 부드럽게 깨우는 방법들입니다. 말이 막힌다고 기억이 흐린 게 아닙니다. 뇌가 준비할 시간을 못 받은 것뿐입니다. 그 시간을 잠깐만 주면 기억은 다시 얼굴을 내밀어 줍니다. 대화를 조금만 다르게 하면 뇌는 훨씬 편하게 움직이고 기억이 덜 흐트러집니다. 이번에는 잠들기 전 3분이 기억을 살리는 3가지 밤 루틴을 배워봅시다. 요즘 밤만 되면 이런 순간 있으셨을 겁니다. 분명히 피곤해서 누웠는데 잠이 잘 안 오고 뒤척이다가 새벽 2, 3시가 훌쩍 넘어가는 날, 또는 겨우 잠들었는데 자꾸 깨고 나면 다시 잠들기까지 한참 걸리는 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몸만 피곤한 게 아니라 머리도 멍하고 단어가 잘 안 떠오르고 하루 종일 흐릿한 느낌이 남아있는 날. 대부분은 나이 들면 원래 잠이 얕아져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저는 이것도 중요한 신호라고 늘 말합니다. 왜냐하면 잠드는 순간이 뇌가 정리되는 시간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잠이 흔들리면 기억도 흔들리고 생각도 천천히 무뎌집니다. 저는 수많은 어르신들을 보며 잠드는 방식 하나만 바꿔도 다음날 머리가 놀라울 정도로 맑아지는 걸 정말 많이 봤습니다. 먼저 한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늘 아침마다 머리가 뿌옇고 말하려던 단어가 바로 안 떠오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병이 아니라 밤 습관이 문제였습니다. 잠들기 직전 몇 분이 너무 어수선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딱 3가지 루틴만 권했습니다. 일주일 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침에 머리가 맑습니다. 단어가 잘 나옵니다. 새벽에도 덜 깹니다. 이 변화가 정말 단순한 3가지에서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오늘 밤부터 바로 해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오늘 하루를 단어 3개로만 떠올리는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루를 정리하라고 하면 길게 떠올리려고 합니다. 이러면 오히려 더 복잡해지고 생각이 얽혀서 머리만 피로해집니다. 반대로 오늘 하루를 단어 3개로만 떠올리면 뇌가 정보를 가볍게 정리합니다. 예를 들어 시장, 전화, 산책, 이렇게 단어 3개만 떠올리면 되는 겁니다. 이건 일기를 쓰는 것도 아니고 긴 생각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가볍게 마무리하는 정리 작업입니다. 이 작업을 하면 뇌는 오늘은 다 정리됐다 이렇게 느끼고
잠드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리고 이런 정리가 쌓이면 기억이 덜 엉키고 다음날 머리가 훨씬 맑습니다. 이 루틴을 한 어르신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단어 3개가 머리를 눌러주던 솜을 걷어내는 느낌이라고. 두 번째는 혀를 턱 뒤쪽으로 살짝 붙이는 자세입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처음 들으면 놀랍니다. 혀가 왜 뇌와 잠에 영향을 주냐고요. 혀가 입안에서 긴장하면 목 주변 근육이 뭉치고 숨이 얕아지면서 뇌가 밤새 편히 쉬지 못합니다. 반대로 혀끝을 살짝 뒤쪽 위 잇몸에 붙이면 목이 편안해지고 호흡이 깊어지고 뇌가 안정되는 느낌이 듭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걸 처음 해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숨이 훨씬 부드럽게 들어간다. 몸이 풀리면서 잠이 빨리 온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잠자리 누워서 혀끝을 위턱 뒤쪽에 가볍게 붙여주기. 힘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살짝 올려놓는 느낌이면 충분합니다. 이 자세는 밤새 뇌가 편하게 쉬도록 도와주는 숨은 기술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잠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요즘 밤에 누우면 턱이나 목 주변이 단단해지는 느낌이 있나요? 이 질문에 그렇다라고 느껴지면 혀 자세를 바꿔주는 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잠들기 직전 귀를 따뜻하게 문지르는 루틴입니다. 귀는 몸에서 뇌와 가장 가까운 자리입니다. 귀 주변을 문지르면 뇌 쪽으로 따뜻한 자극이 전달되고 신경이 부드럽게 풀어집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처음 해보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귀만 문질렀는데 왜 머리가 편해지지? 잠이 스르르 내려앉는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두 손으로 귀를 아래에서 위로 부드럽게 20초 정도 문지르기. 이렇게 하면 귀가 따뜻해지고 머리 안쪽이 편안하게 풀리는 느낌이 듭니다. 귀를 한번 문질렀는데도 잠이 빨리 온다는 말이 많은 이유는 귀 주변 신경이 뇌와 바로 이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3가지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루를 단어 3개로 마무리하기. 혀를 뒤쪽 위심몸에 가볍게 올려놓기. 잠들기 직전 귀를 따뜻하게 문지르기. 이 3가지는 잠을 깊게 만드는 습관이 아니라 뇌를 편하게 해주는 밤 루틴입니다. 뇌가 편해야 다음날 기억이 또렷해지고 생각이 부드럽게 이어집니다. 제가 만난 많은 어르신들이 이 3가지를 실천한 뒤 아침이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머리가 덜 무겁다. 말이 훨씬 잘 나온다. 생각이 덜 흩어진다. 밤을 잘 보내야 다음날의 기억이 지켜집니다. 마지막으로 치매 위험을 키우는 절대 하면 안 되는 습관 5가지 배워봅시다. 요즘 이런 말 마음속에서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내가 왜 이걸 까먹었지? 아까 하던 일이 뭐였지? 왜 이렇게 멍한 시간이 많아졌지? 이런 순간이 잦아지면 대부분 나이 들어서 그래. 이렇게 넘기지만 저는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며 더 분명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기억이 흐트러지는 건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 때문에 조금씩 흔들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뇌를 지키고 싶다면 지금 바로 멈춰야 하는 습관 5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것들은 진짜 사소해 보이지만 이 사소함이 뇌를 가장 많이 지치게 합니다. 먼저 누구나 한 번쯤 하는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한 어르신이 계셨는데 늘 깔끔하고 부지런한 성격이라 집안일도 잘 해내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기억이 자꾸 흐트러진다고 했습니다. 제가 확인해보니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니라 그분이 매일 습관처럼 하던 행동 몇 가지가 뇌를 계속 지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 습관들만 바로잡았더니 몇 주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머리가 훨씬 가벼워요. 단어도 더 잘 떠올라요. 그래서 지금부터 많은 어르신들이 가장 자주 하는 하지만 뇌에게는 가장 위험한 5가지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멈추면 기억이 흐트러지는 속도를 확실하게 늦출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침대에서 오래 뒤척이는 습관입니다. 잠이 안 온다고 몇십 분씩 누워서 이 생각 저 생각하면 뇌는 계속 일을 하게 됩니다. 쉬어야 하는 시간인데 계속 켜져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특히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누워서 생각 정리가 잘 된다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뇌만 과하게 피곤해져서 다음날 기억력이 흐립니다.
그래서 침대에서는 두 가지만 하셔야 합니다. 누워서 잠들기, 아니면 바로 일어나기. 누워서 생각하기, 누워서 걱정하기. 이건 뇌를 밤새 지치게 하는 가장 위험한 습관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어젯밤 침대에서 잠들기까지 몇 분 걸리셨나요? 이 질문의 답만 봐도 뇌가 얼마나 피곤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휴대폰을 보는 습관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아침 첫 행동이 날씨 확인하거나 카톡 확인하거나 뉴스를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 뇌는 깨어나는 과정 없이 갑자기 정보 폭탄을 맞습니다. 이러면 뇌가 정돈되기 전에 정신만 산만해집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멍해지고 단어가 잘 안 떠오르는 겁니다. 아침 첫 자극은 휴대폰이 아니라 몸이어야 합니다. 물 한 모금, 창문 열어 바람 한 번, 천천히 일어나기. 이게 뇌가 좋아하는 순서입니다. 세 번째는 혼잣말을 안 하는 습관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혼잣말은 치매 오는 신호다, 이렇게 잘못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바로는 혼잣말은 뇌를 깨우는 가장 좋은 습관입니다. 말을 소리로 내면 뇌는 정보를 정리하고 기억을 다시 묶는 작업을 합니다. 반대로 혼잣말을 아예 안 하면 뇌는 생각을 마음속에만 담아두게 되고 기억이 훨씬 쉽게 흩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혼잣말은 이상한 게 아니라 뇌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루에 3번만 지금 뭐 하려고 하지? 이 말만 해도 뇌는 훨씬 안정됩니다. 네 번째는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습관입니다.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앉았다가 벌떡 일어서면 뇌로 가는 혈류가 순간적으로 떨어집니다. 이때 머리가 하얘지고 기억이 끊기는 느낌이 옵니다. 이걸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하루에 몇 번씩만 반복돼도 뇌는 쉽게 지칩니다. 그래서 일어설 때는 항상 3초 멈추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 3초가 뇌를 지키는 시간입니다. 다섯 번째는 하루 종일 말없이 지내는 습관입니다. 말이 줄어들면 생각도 줄어듭니다. 생각이 줄어들면 뇌 연결망이 줄어듭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이 이 습관을 가장 많이 갖고 있고 뇌가 가장 빨리 지치는 이유도 바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 대화를 길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웃에게 인사 한마디, 마트에서 직원에게 질문 한마디, 이런 작은 말 한마디가 뇌를 움직이는 힘이 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5가지는 생활 속에서 정말 쉽게 반복되는 습관들이지만 뇌에게는 아주 큰 부담을 주는 행동들입니다.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침대에서 오래 뒤척이기, 아침 첫 행동으로 휴대폰 보기, 혼잣말을 아예 안 하기, 갑자기 일어나기, 하루 종일 말없이 지내기. 이 5가지는 오늘부터만 멈춰도 기억이 흐트러지는 속도가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소한 것들이 기억에 영향을 줄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소한 게 매일 반복되면 그게 결국 뇌가 살아가는 환경이 됩니다. 좋은 환경을 만들면 뇌는 언제든 다시 힘을 찾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기억이 조금씩 또렷해집니다. 여러분의 기억을 지키는 길을 생활 속에서 차근차근 만들어 드렸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 특별한 기술도 아니고 돈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생활을 조금 바꾸기만 하면 뇌는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오늘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로 실천, 2글자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 건강한 시니어 생활하세요.